간밤 미증시에서는 2024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도할 만큼 3대 지수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양 지수도 어제 반등을 뒤로하고 다시금 미증시와 커플링되고 있는데요. 이 외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 주목받고 있는 그 섹터와 종목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발 M&A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대장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고 있죠. 오늘 역시 빨간불 켜고 있고 0.86%, 1%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M&A에 가속이 붙는다는 기대감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소형 로봇주로에도 이번에는 그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이 대형 로봇주보다는 이 중소형 로봇주, 그동안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상승률이 미미했던 종목 위주로 이집 1%, 12% 등의 급등세가 다시금 나와주고 있고요. 감속기, 로봇 모션, 협동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는 대화는 바로 화장품 관련 이 섹터인데요. 지난주였습니다. 대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관련 실적 악화 이슈 속에서 어닝 쇼크를 냈지만 오히려 이 이슈 속에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되었고 이 시장 투자자들 역시 이 중소형 화장품주에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 다시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VT를 비롯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 DYD 10.85%, 오가닉 코스메틱 5.19% 다시금 중소형 화장품주에 관심 주목받으면서 오늘 시장 내에서도 그 상승폭 지켜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와 화장품주에 이어서 다음 섹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시금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가 돌아왔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이 그동안 리튬 가격이 하락폭을 뒤로하고 바닥을 짚고 올라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배터리 업계에 부정적 레깅 효과를 줬던 리튬이 다시금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유가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는데요. 6.4% 상승하고 있고요. 중랑 첨단 소재 5.9%, 세방전지와 코스모 신소재도 다시금 상승해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의 뒤를 이어서요. 어제 다시금 일시적으로 반등 나와졌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늘 그 상승폭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 특징 살펴보시면요.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솔브린 홀딩스 9.27% 상승하고 있고요. 덕산테코피아 7.89%, 엔캠까지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양봉 지켜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섹터에 이어서 오늘 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웹툰 관련주가 다시금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정부 지원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한다는 소식, 그리고 최근에는 넷마블 등의 게임사들의 게임 역시 웹툰화가 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핑거스토리 4.48%, 미스터블루도 6.83%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웹툰 관련주들도 다시금 상승해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수급과 관심받고 있는 그 섹터들과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시장 이 상승과 하락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의 수익률 지켜줄 수 있는 그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과연 뭘 사야 될까요? 김대중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사야 될 섹터나 종목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사야죠. 2차 전지요? 네. 오늘 보니까 일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장 초반에 또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엔캠 제가 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떤 쪽을 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대장주는 코스모 신소재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요. 네. 기존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최근 50만 원 전후로 바닥 찍고 60만 원까지 1차 상향화된 가격에서 흐름이 보여졌고요. 최근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계단식 상승의 과정에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에코프로 기준에서 80만 원 지점까지 상승할 때까지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흐름에 있어서 점진적인 개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인 그 주요한 흐름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1월에서부터 현재까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네. 순매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에 있어서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3% 지분의 상향화된 1월부터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가담되고 있는 상황들의 현상을 볼 때 네. 2차전지와 관련주의 흐름이 개선이 되는 과정에 과도기적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초에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시세를 선도했던 5, 6, 7, 8, 9월까지는 2차전지 업종이 갔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갈 때 로봇주도 같이 가죠. 그리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HBM 관련주들이 시장을 오, 선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때 이제 2차전지로의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에 시장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 미국 시장도 지금 시장 상황 하에서 단기적으로 추가의 랠리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정을 받겠지만 다시 재상승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네.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이 좀 더 탄력적인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있어서 무엇을 사느냐라고 네.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가 현 시점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제일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모 신소재가 네. 대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코스모 신소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탄력은 코스모 신소재가 선도로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나는 무난한 종목을 판단해서 진입하겠다. 최근에 에코프로 움직임이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코프로 오늘장 5% 빠지고 있습니다. 어우, 아름다운 조정이죠. 그래요? 아름답기에는 이거 좀 낙폭이 큰데요. 오늘 예. 기준으로 해서는 5%가 커 보이겠지만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한 30% 상승했고요. 그쵸. 한 7, 8% 조정받는 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하셔도 될 만한 흐름에서의 진입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밌게 또 우리 김대중 교수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임순재 교수님, 어떻게 2차전지와 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둘이 같이 네. 올라간다 이런 커플링 참 오랜만인 것 같다면서 좋다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등할 때도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빨리 네, 먼저 올라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두 개의 그 어저께 이제 반등 조건은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반도체, AI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그동안 이제 낙폭이 좀 하락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기술적인 그런 반등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커플링 관련된 부분 아마 이제 디커플링으로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뭐 업황에 개선된 부분이 오늘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뭐 HBM3나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D램에 대한 이제 수요도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게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비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뭐 2차전지 관련돼서는 뭐 원자재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상승한 폭이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춘절이라는 이제 중국의 춘절이라는 부분도 같이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보면 뭐 춘절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커플링이다라기보다는 아마 두 개의 종목은 좀 디커플된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엔캠이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그쵸.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왜 강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전 세계 2차 전지 전해액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전해액 중국 쪽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전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지가 않은데 만약에 LFP 배터리로 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해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는
덕산테크피아 같은 기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체전지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해액처럼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웹툰 관련해서 또 거의 유일하게 우리 이재규 교수님이 계속 팔로우를 해주고 계셨어요. 오늘 웹툰주가 올라가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서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재미없을 때는 웹툰 보면서 재밌게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네. 이 웹툰 관련주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장 초반부터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돌면서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웹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전히 테마로만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죠. 2021년도에 약 5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2030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75조 규모로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일수록 웹툰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이 웹소설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IP를 더 많이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Y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에 네이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연내에 미국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이런 웹툰 관련주들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로 한 말씀 더 얹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안 하시던데 한 한 열 말씀. 말씀 하시던데. 네, 해주시죠. 그 업종 간에 그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 여름에 주가가 강세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쵸. 뭐 공연도 많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강한데요. 게임주나 웹툰 관련주들은 주로 7, 8월과 1, 2월에 주가가 강합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차트를 열어두시고 네. 웹툰 게임 관련주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월간 단위의 흐름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방학이죠. 방학 기간에 게임도 많이 하고 웹툰 관련해서 좀 더 이전의 기간 대비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측면에서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의 상황에 있어서 1, 2월, 7, 8월 흔히 강한 현상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 웹툰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세 형성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건 단기적 시각에서의 흐름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쫓아가기보다는 흐름에서의 관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뺏겼다고 하는데 태보 교수님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어제 태보 교수가 우리가 마지막에 시청자 고수분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하냐,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이런 질문에 로봇을 좀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오늘 로봇이 바로 올라서 와 놀랍다라는 그런 로봇은 생각이- 제가 아닙니다. 전 수소 얘기 드렸어요. 아 그렇죠. 방송 집중 안 하지네. 아 김종효 네. 교수님이 로봇 얘기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솔직하네요. 수소. 어쨌든 근데 로봇 얘기 코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로봇은 왜 오를까요? 오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2020년도와 아주 유사한 시장입니다. 뭐냐 2000 몇 년도요? 그러면은 바닥은 닫혀 있는 상황에서 테마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는 삼성전자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장이다. 말 그대로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메모리 가격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대체 외인들은 언제쯤 삼성전자를 사줄까라고 반도체를 사줄까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도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개인의 수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결국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반도체 섹터가 될 거고 코스피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 환율이 안 좋기 때문이죠. 오늘 밤에 PPI가 또 나온다 그랬을 때 환율이 또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그 부분 역시도 반도체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패시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코스닥에 있는 그런 로봇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전액이 됐든 이런 하나하나의 섹터들이 또 이제 순환매로 빠르게 튀어오르는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겪었던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주도주가 될 거냐 그러면은 올해의 주도주는 명백하게 반도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반복하면서 실적이 나올 때 혹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 튀어올랐다가 눌리고 튀어올랐다가 눌리는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시장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다가 이렇게 재미없는 날이 되면은 뭐 신규 상장 관련주라든지 코인 관련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급이 튀는 쪽으로 우리는 따라붙어야 되는 말 그대로 네. 매매를 잘 해야 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매우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앞서서도 누가 채팅창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3월까지의 약간의 조정이 트렌드였다. 왜요? 과거 통계가 그랬다라는 왜요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통계가 통계적으로 그랬다? 네네. 퀀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탐리라고 하는 분이 보고서를 냈어요. S&P 500이 5,050을 찍고 한 달 정도 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부분에서 CPI가 나오면서 매도가 딱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정말로 약간 탐리분이 어딘가에서 뭘 들은 게 아닌가. 약간 미래를 보고 온 게 들어요. 아닌가. 그 계절적 효과 있었잖아요. 우리도 다 퀀트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저한테 그러시죠? 아니 뭐. 예. 네, 그 보고서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심리적인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약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간 이렇게 관망이 되면은 매일매일 테마가 돌아가면서 등락을 볼 겁니다. 그럼 테마성으로 로봇주가 오늘 좀 움직이고 웹툰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순환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순환매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장을 보고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 네. 겁니다. 따라가기 어려우시면 잠깐 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각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고수입니다. 시장 과잉에 제자리 찾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고수는 주도주의 손바뀜, 교체 매매 찬스가 필요하다. 이재규 고수, 컨텐츠 최선호 섹터, 웹툰주 말씀하셨고요. 테이버 고수는 심리는 아직 양호하다. PPI와 연준 인사 발언이 저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